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최고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4급 한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4급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4급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1000글자, 내가 그 많은 글자를 어떻게 다 외우지? 어느 세월에 다 외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조금씩 따라하다 보면은 조금씩 여러분의 실력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4급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4급 글자는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총 1000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000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읽기가 1000자가 나오고요. 한자 쓰기 실력이 나오는데 그 한자 쓰기 글자가 바로 500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4급 시험 문제 유형은 총 100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 한자의 어떤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자의 4급 한자에 나오는 부수자가 총 120자인데요. 그 부수자에 대해서 먼저 2강, 3강은 체계적으로 쭉 우리가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4강부터 21강 정도까지는 우리가 4급 글자를, 부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빠르게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 유형들을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4급 한자 급수 시험에 우리가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에는 도급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도급 문제 유형이 보통 30자에서 32문제 정도, 30문제에서 32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어떠한 문제 유형을 갖고 있냐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글자의 도급만을 쓰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도급은 뭘까요? 그렇죠. 덜감에다가 형벌 형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글자를 바로 감형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덜감에다가 형벌 형자를 더해서 감형이 바로 도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얘가 더 있습니다. 이 글자는 책이고 뒤에 있는 글자는 방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도금을 쓰시오 그렇게 되면은 뒤에 대표음인 책방이라는 글자가 바로 도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다음 글자에 훈음을 쓰시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글자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음이라는 것은 바로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훈음을 묻는 문제 유형이 바로 한 19문제에서 한 20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글자 무슨 글자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클거라는 글자인데 훈과 음을 같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자의 정답은 바로 클거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글자는 그렇죠. 우리가 손뼉 칠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음을 적으시오 그럴 때는 바로 칠박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쓰기 500자에 나오는 한자 쓰기가 한 20문제 정도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쓰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한글을 제시어로 주어주고요. 여기에 맞춰서 한자 단어를 적으면은 우리가 합격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친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친구라는 글자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렇죠. 친할 친에다가 그렇죠. 옛 구 또는 오렐 구자를 쓰면 우리가 친구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다라는 한자 쓰기고요. 결과라는 글자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맺을 결에다가 그렇죠. 과실 과자를 쓰면은 바로 결과라는 글자가 된다라는 거. 이러한 유형이 바로 한자 쓰기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세 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여기서 도금과 훈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답을 맞추셔야지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자 쓰기, 도금, 훈음 그 이후에 어떤 또 문제 유형이 있는지 또 살펴보면요. 자, 약자가 있습니다. 약자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글자를 조금 더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글자인데요. 이러한 약자의 문제 유형은 한 3문제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호 또는 부르짖을호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글자의 약자는 바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뜻풀이 문제. 5번째로 뜻풀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뜻풀이 문제도 한 3문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을 접에다가 붙을 착자를 써서 그렇죠. 이 접착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 접착의 뜻은 우리가 그렇죠. 이어붙다 또는 달라붙다라고 할 때 쓰는 달라붙음이라고 할 때 바로 접착이란 단어의 뜻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또 동의어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한자와 뜻이 비슷한 한자어를 골라서 쓰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되는데요. 자, 앞에 있는 이 글자가 바로 우리가 구들확이라는 글자입니다. 구들확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를 적으시면 됩니다. 정답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구들 고자를 써서 우리가 확고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완성이 되면은 동의어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문제입니다. 자, 반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음 글자와 서로 반대되는 글자를 찾으시오라고 할 때 쓰는 게 반의어자인데 뒤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죠? 그렇죠. 벌할 벌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벌할 벌과 서로 반대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글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상줄상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상필벌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준다라고 할 때 쓰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뜻을 찾는 게 바로 반의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문제 유형으로는 부수자를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부수자를 찾는 문제인데 부수자를 찾는 문제도 한 3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글자는 무슨 글자죠? 그렇죠. 이 글자는 가지조라는 글자입니다. 다음 가지조자에 부수자를 찾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가지조에서 부수자는 바로 나무목이라는 글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문제 유형을 또 찾아봤고요. 다음 문제 유형은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렇죠. 완성형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완성형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한자 성어를 괄호 안에 이렇게 빈칸을 비워주고 이 속에다가 한자 성어를 넣어서 완성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주마 간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마라는 글자가 한글로 주어지고요. 나머지는 다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글자를 살펴보고 마라는 말, 그죠? 주마 간산, 달리는 말 위에서 우리가 산을 본다는 뜻으로 사물을 그냥 자세히 보지 못하고 대강대강 보고 대강대강 보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주마 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말이니까 달리는 말을 탄다라는 뜻에서 이 마자는 바로 말마자가 된다라는 거, 이게 정답이라는 거, 가운데다가 말마자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완성형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번째 문제 유형으로는 동음이의어라는 문제가 또 3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사고라는 글자입니다. 그렇죠? 사고라는 글자인데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사고 났대. 누가 사고 났나 봐. 이렇게 교통사고 났나 봐. 이런 거 할 때 쓰는 글자가 바로 사고인데 지금 여기서는 생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자를 쓰라고 완성이 얘기가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사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는 생각할 사, 그 다음에 상고할 고자 써서 사고라는 단어로 이렇게 동음이의어를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제는 장단음 문제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장단음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장단음 문제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장음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좀 비교적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읽어보시고 이렇게 가장 발음이 이렇게 길게 발음이 되는 거를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글자는 바로 대우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주 읽어보시고 대우해주다, 그쵸?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잘 대우해주다라고 할 때 쓸 때 대자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발음이 나죠. 그랬을 때 장음은 대자가 되는구나라는 걸 찾아서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유형으로 다음 가로 아래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빈칸을 채우시오 이런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즐거울 낙자는 쾌락에서는 즐거울 락 또는 즐길 락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보은의 보자는 자, 보은의 보자는 갚을 보자가 있고요. 또 알릴 보자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보은의 보자는 그쵸? 갚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할 때 밑에 이렇게 대표 음을 적절한 훈을 잘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때로는 괄호 안에다가 음을 집어넣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문제 유형에 따라 조금씩 변형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12가지 문제 유형이 우리가 4급에 나오는 한자 시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강부터 저기 31강까지 선생님과 공부를 꾸준하게 해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4급의 달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